1992년 일본에서 발매된 게임 진 여신 전생은 도쿄를 무대로 한 RPG 게임이었는데요. 비현실적인 게임 내용과 달리 도쿄의 실제 지명들을 인용하는 신선한 방식으로 호평을 받았죠. 실제로 게임 내부에는 로폰기, 이노카시라 공원, 기치조지 등의 지명이 그대로 나오지만 이 중 이노카시라 공원은 작중 초반 주인공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바로 토막난 여고생의 사체가 발견됐다라는 이유로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1994년 4월 23일) 도쿄 미타카시의 이노카시라 공원에 한 청소부 여성이 쓰레기통을 치우다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한 쓰레기 봉투를 열었는데요. 그 안에서 사람의 발목으로 추정되는 시체의 일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출동하여 공원 일대의 쓰레기통들을 샅샅이 수색하여 총 7개의 쓰레기통에서 27개의 토막으로 절단된 사람의 시체가 든 쓰레기 봉투를 찾게 됩니다. 봉투엔 물을 빼는 용도인지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비닐봉투와 반투명 봉투를 이중으로 겹겹이 싸서 어부들이 쓰는 특수한 방법으로 묶어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팔과 가슴의 일부분만 발견되었고 머리와 몸통은 없었습니다. 시신은 해부를 위해 교린대학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손발의 지문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약간 남은 지문과 DNA로 피해자의 신원이 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당시 35세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인은 불명이고 갈비뼈의 근섬유에 출혈이 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목격 증언 등에서 원한 관계설과 사고 발생설, 시신의 상태가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조직적인 범행과 이상성을 풍기는 것에서 나오는 종교단체 관련설 등 여러 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교우 관계에선 범인이 추려지지 않았고 범인을 단정지은 물증과 정보가 부족하여 결국 2009년 4월 23일 공소시효 성립을 맞게 됩니다. 범인의 동기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었죠. 카와무라 세이치의 시신은 관절이나 장기 등을 무시한 채 길이와 굵기가 일정하게 전기톱 같은 도구로 20cm 간격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이게 또 공원 쓰레기통 투입구가 20cm, 30cm 딱 들어맞았던 거죠. 작정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혈액형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봐선 범인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했고 대량의 물이 공급되는 곳과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더욱이 손발의 지문은 거의 다 지워져 있었죠. 시체의 절단 방법은 최소 3가지 패턴이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봐서 여러 명의 집단이 범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사체는 몸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인과 헤어진 직후 22일 오전 0시 피해자와 비슷한 남성이 사건 현장 근처의 JR 기치조지역 백화점 옆에서 2명의 젊은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봤다라는 증언도 있었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인 23일 새벽 4시경에 공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성이는 수상한 남성 2인조가 목격되었다는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상한 남성 2인조는 30대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실종된 시간대로 추정되는 22일 새벽에 사람과 충돌한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사체를 숨기기 위해 토막 낸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는 시신을 절단하여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기묘한 점이 많아 언론의 주목을 집중시켜 많이 보도되었지만 사건 3일 후인 4월 26일 나고야 비행장에서
26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화항공 140편 추락사고가 일어나여 많은 언론들이 이 항공사고를 집중 보도하면서 이 사건의 보도는 묻히게 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11개월 후 일본의 사이비 종교 집단인 옴진리교에 의한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이 일어나 대부분의 조사원들이 옴진리교 사건에 소집되면서 수사본부가 해체되었고 미타카시 관할서가 단독으로 떠맡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6년 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오해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키치조지의 창고를 빌려 쓰고 있었으며 그 지역의 노점상들 우두머리격인 사람이 피해자와 얼굴과 키, 체구도, 연령도 비슷한 남성 A가 구역 다툼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외국인 노점상을 견제해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노점상들이라 생각했던 인물들은 사실은 어느 나라의 특무기관에 속하는 공작원들이었고 그들의 습격 예정일이 누설되어 남성 A가 역으로 감시를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지게 됩니다. 노점상 A는 여러 비즈니스 호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도 비즈니스 호텔에 잠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카와무라 세이치 집과 남성 A의 창고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A씨 자신도 세이치 지인에게 카와무라 세이치로 오인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이렇게나 닮은 사람이 있었냐니 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 카와무라 세이치는 남성 A씨로 오인되어 엉뚱하게 그 외국인 공작원들에게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건은 경찰이 총 3,700여 명을 조사 및 심무했음에도 지금도 미해결된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